자, 그러면서 이제 그 74절에서는 본래적인 역사성을 이야기했다면, 75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본래적인 역사성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선되게 우리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언어죠. 슈마이스트 운트 주 넥스트 우선되게라고 하는 이제 그 하이데거의 일상성을 대표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들, 다스만이라고 하죠. 그들의 비본래적인 실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현존재가 역사적인데, 이제 이런 그 비본래적인 실존의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래적인 역사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본래적인 역사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 현존재만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도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재와 더불어서 세계 내부적인 것들, 손안의 것들과 눈앞의 것도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도 역사적이고, 이를 이제 세계 역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세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내부적인 것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벨트 게슈히트라고 하는 세계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본래적인 어떤 이제 형태로 나가는 거죠.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역사를 세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비본래적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존재 이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음으로 이해를 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파생적인 것을 본질적인 걸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세계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본래적인 역사, 자신을 세계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런 현존재, 이런 이제 비본래적인 현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존재는 비결단성과 비자립성 속에서 있는데요. 이런 현존재 역사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 이 결단성이 발생하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본래적인 역사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성은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가능성들의 유산을 나에게 전수하는 일종의 반복이 된다는 거죠. 뭐 비관한 예를 들면 내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을 결단하게 되면 이 순신장군의 어떤 이제 가능성을 내가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냐 바로 순간의 시점이고요. 그러한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성실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이제 그 본래적인 결단성이 있다면 비본래적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명의 근원적인 이런 뻗쳐 있음이 이 비본래적인 역사성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이제 뻗쳐 있음은 은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아 있는 현실적인 것, 눈앞의 것,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보존하면서 자신들이 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역사학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본래적으로 역사적인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현실적인 유물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비본래적인 역사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역사성의 시간성은 앞질러 달려가 보는 반복하는 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본래적인 역사성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오늘을 탈현재화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다스만의 관습으로부터 탈습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본래적인 역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